이제 그만 내려놓고 잠 잘하고 이렇게 약간의 잔소리를 하면 애가 또 뭐라고 해요? 애들이 카톡 하는데 무시하라고요? 우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죠. 야, 너 계속 이럴 거면 카톡 지울 거야. 이렇게 엄마는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애는 입을 막 삐죽거리면서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죠.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문학 역사상 최고의 문장이라고 꼽히는 이 한 문장은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에 나오는 주옥 같은 문장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게요, 200년 전 소설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의 디지털 혁명 시대도 프랑스 대혁명 시대 못지않게 대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어떤가요?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보내고 있나요? 스마트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벌써 부작용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애들이 이걸로 숙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검색도 하면서 건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딱 열면 카톡이 몇백 개나 와 있어. 그거 확인하는데 한참이 걸려. 인스타에서 온 DM도 확인을 해야 돼. 친구들 새 피드도 점검을 해야 돼요. 어쩌다가 새 친구도 거기서 사귀어요. 뭐 이뿐만이겠어요.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핸드폰 딱 들고 있는 아이한테 이제 그만 내려놓고 잠 잘하고 이렇게 약간의 잔소리를 하면 애가 또 뭐라고 해요? 애들이 카톡 하는데 무시하라고요? 우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죠. 야, 너 계속 이럴 거면 카톡 지울 거야. 이렇게 엄마는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애는 입을 막 삐죽거리면서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탁 내려놓죠. 전쟁입니다. 물론 뭐 인터넷, 스마트폰 다 해롭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물건 때문에 애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가족 간의 대화도 주는 것은 굉장히 아쉽죠. 또 요즘 애들 학폭 문제 대부분은 SNS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외에 우울, 불안, 공격성 이런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이것들 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주의력 문제입니다. 선생님, 제 아이는요, 주의력이 엄청나요. 유튜브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완전 몰입해서 집중하거든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아이를 두고 주의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간혹 계신데요. 이때 주의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부는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그냥 주의력이 아니라 비자발적 주의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력에도 종류가 있는가? 네, 이 주의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위 낚인 주의력인 비자발적 주의력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자발적 주의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릴스, 쇼츠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몰입하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영상들,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의식적으로 딱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오는 영상을 자동 반사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주의력이 다 뺏깁니다. 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영상을 넘기다 보면 2, 30분 훌쩍 지나가는 것은 다반사죠. 이때의 주의력이 비자발적 주의력인 거예요. 이 비자발적 주의력은 수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또 자동 반사적입니다. 자신의 주의력이 낚이는 거죠. 이 비자발적 주의력은요, 혹시나 모를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는 능력, 즉 생존과 관련된 주의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작동을 하고 있어요. 반면 자발적 주의력은요, 능동적이고 신중하며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신의 주의력이 낚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반사적이지 않고 노력해야만 작동을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것, 운동에 몰입하는 것, 카톡이 와도 지금 대화 중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자발적 주의력이에요.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자발적 주의력이겠죠.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만약 사용하고 있더라도 SNS나 유튜브 이런 데에 빠져있지 않다면 큰 고민이 없겠지만, 애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전쟁 없이 이 시기를 버티는 건 아마 드물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못 쓰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해답입니다. 꺼야 할 때 끌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게 관건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꺼라고 해서
해서 억지로 끄는 것은 너무 서로가 힘들잖아요. 잔소리를 해서 끄거나 강제로 빼앗기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야 할 때 끌 줄 아는, 즉 자신의 주의력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자발적 주의력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만족지연 능력, 자기조절력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걸 길러줘야 되는 책임이 생겼어요. 아니, 가르쳐줘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주의력까지 가르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때는 주의력 따위를 기르는 공부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MC 스퀘어를 썼나? 요즘 아이들처럼 자극적인 감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우리 어른들도 애들 학교 딱 보내놓고 나면 드디어 갔다 그러면서 한숨 딱 돌린다고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어때요? 뭔가에 잠깐 홀린 듯이 빠져있다가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어. 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도 그런데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아예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 없던 학습이 필요하게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후천적으로 산만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조절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공부,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발적 주의력을 어떻게 길러주면 될까요? 아이가 순간적인 충동을 딱 이겨내도록 우리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 유지하기입니다. 우선은 침착하고 평온한 자세로 아이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비자발적 주의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성과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두엽보다 감정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변형계가 작동하게 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엄마의 사소한 잔소리 한마디에 감정이 팍 폭발하기도 해요. 야, 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부터 우선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이런 태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짜증에 부모가 막 맞받아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봤자 결론은 그리 좋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편 만들기. 우리가 현실에서는 스마트폰을 계속 하겠다는 아이와 당장 빼앗아버리겠다는 부모는 서로가 적이에요. 그러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죠. 이게 아니라 아이와 부모는 딱 한편이 딱 되고 상대 적은 우리의 주의력을 훔쳐가고 있는 저 기계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간의 유머를 활용해서 아이고 내 새끼 정신을 이게 홀랑 빼먹고 있네. 어디 보자, 우리 엄마의 귀요미 사랑이 우리 내 새끼 정신이 여기 바닥에 다 흘러 넘치고 있어. 야, 얼른 다시 주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자. 야, 엄마가 방금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다행이다 야. 이러면서 엄마와 아이는 딱 한 편을 먹어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때 아이를 도와주는 역할, 이런 위치로 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한 편이 되려면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 꺼. 야, 안 그러면 뺏을 거야. 이랬던 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위트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한 편이 되는 상황을 연출을 잘 해봐주세요. 자, 세 번째는 규칙 세우기. 자, 우리 바로 앞 단계가 뭐였죠? 한 편 만들기였잖아요. 한 편이 되어야 규칙도 잘 세울 수 있어요. 야, 우리 이거를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일정한 규칙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우리 잘 활용해보자. 야, 아예 안 쓰는 건 우리 좀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말이야. 그러면 아이가 이때 자신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우리가 진짜 실천 가능한 것들을 딱 뽑아가지고 규칙을 설정해두면 되겠죠. 이때 규칙을 세울 때는 그동안의 생활 패턴이 여기에 있었으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렇게 권해보기도 하고요. 이미 중독이 된 아이들, 지금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기간이거든요. 이때 드러나요. 고위험군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때는 근절, 단절, 이 일정 기간을 아예 쓰지 않는 그런 디톡스 기간을 가져보는 것을 사실은 더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이건 각 가정에서 상황을 잘 보시고 적절한 규칙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네 번째는요. 아이가 자발적 주의력을 보일 때 더 많은 관심 가지기. 우리가 규칙을 딱 세우고 나면 잘 지켜지는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부모 마음은 잘 안 지켜질 때 야, 규칙 세우면 뭐해? 야, 지켜야지 규칙이지. 뭐 또 하니? 아직 안 껐어? 야, 너 인생 어쩌려고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잔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생성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자발적 주의력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거예요. 딱 몇 시까지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정하고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스스로 타이머를 맞춰둔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기특한 그 순간, 또 스스로 내려놓는 그 멋진 타이밍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 이렇게 알아서 척척하니까 엄마가 걱정이 없어. 야, 넌 진짜... 이렇게 잘한 일에 더 많은 강화가 일어나야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책 읽고 있는데 이때 칭찬과 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관심을 보이게 된다면 아이의 주의력을요. 부모가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잘한 행동이 마칠 때 책 다 읽었다 뭐 이럴 때 이런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자발적 주의력을 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요즘 힘들어요. 저도 특정 앱을 지워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이 롤모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실험 연구에서 혼자 집에 있을 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 평균 6분에서 12분이었어요. 성인들이요. 아이에게 자발적 주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먼저 길러야 합니다. 핸드폰에서 알람이 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드시나요? 아니, 알람이 안 와도 드시나요? 그러면 아이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을 끊어보세요. 저는 무음도 자주 활용을 하고요. 다른 곳에 놔두기도 하고요. 또 알림은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하려고도 노력을 해요. 자동 반사적 행동을 줄이려고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는 업무상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카톡에 즉각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내려놓고요.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아이한테 엄마 지금 중요한 전화가 와서 그런데 잠시만, 이렇게 의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엄마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부모가 집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루 종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의 본보기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이 초등 시기에는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해하는 정도, 즉 이걸 작업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업기억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행동, 즉 핸드폰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그 뒤에 따르는 결과를 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쯤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 행동 뒤에 숨겨진 이면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바쁘구나, 확인을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관점 전환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아이가 어릴수록 눈에 보이는 행동에 더 꽂히는 거예요. 자,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죠.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지나 통제에는 저항이 따르거든요. 통제를 해야 하는 우리도 평소랑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해야 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항감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스마트폰을 실컷 하던 아이가 갑자기 숙제에 몰입하려면 잘 안 되겠죠. 엄마 지금은 당장 집중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야, 실컷 게임하고 놀 때는 그렇게 몰입하더니 뭐 공부를 하려니까 집중이 안 돼? 진짜 문제다, 문제. 이게 아니라 괜찮아,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지, 지금은 잠깐 간식 미리 먹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까? 몇 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유연하게 아이한테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저항에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셔야 해요. 이 저항감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더 침착하고 더 확신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애가 막 짜증을 내고 때를 쓰면 우리 부모는요, 그럼 10분만 더 해라 할까? 이런 허용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인내의 고통 속에 우리 아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감수해야 되는 이 실망과 또 분노감,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끌어안아 주세요. 이런 감정 수용 다음에 자발적 주의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죠. 이 안 쓸 수도 없는 스마트폰, 이걸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우리 아이를 비자발적 주의력에서 구해내 주시고 꺼야 할 때 스스로 끌 수 있는 자발적 주의력을 길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잘 참여를 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